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사고력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들의 생각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발전시켜서 궁극적인 답에 도달하게 되는지, 어떻게 가이드하고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 보면서 진행을 해보시죠. 자, 나뭇가지가 있는데 시작점과 끝점으로 옮기는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해요.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나뭇가지의 이동 횟수를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 유사한 문제들이 되게 많죠. 식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삼각형을 만들거나 되게 많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본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옮겨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냐, 몇 개만 옮길 것이냐 물어보는 것인데, 시작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무조건 구체적인 물체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물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작업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이것저것 옮기다가 답을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본 그 경험이 기억을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줍니다. 장기 기억을 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시작은 구체적인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옮겨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이 문제의 답이 아니라,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던 그 기억이거든요. 그럼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에 이것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었던 모든 문제들의 풀이 방식이 손쉽게 떠오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활동을 해본 것만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없어요. 실제 한번 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답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무엇을 짚어줘야 되냐면은,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즉 내가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만 움직여서 가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최소로 움직이는 게 뭐냐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많다. 그럼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인데, 여기까지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고 나면 한번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 어떤 도약이냐면은, 보통 아이들은 시작점과 무엇을 옮겨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는 요 세 가지, 시작점과 중간에 옮기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요 세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중간 과정, 옮기는 거, 뭘 어떻게 옮기지? 이걸 어디로 갖다 붙여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비교할 생각을 하는 친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처음과 끝을 잘 비교하지를 못해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옮기지 않는 애를 찾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작은 나뭇가지들 하나하나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즉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기, 멀리서 보기, 생각의 스킬 중에 하나인데, 디테일한 것을 살펴보기, 크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관망해 보기, 요거 중요한 생각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는 형태와 끝의 형태를 헝클어뜨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자, 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는, 아니면 실제 옮겨도 좋아요. 실제 구체물로 옮겨봐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조금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형태는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걸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요렇게 와가지고 얘가 여기로 어딘가로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겹치지?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일 많이 겹친다? 제일 많이 있는 거 4개짜리가 겹치고 나머지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10개 중에 딱 4개 겹치고 남은 6개를 싹 옮겨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시작할 것이고, 요 생각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옮기다 보니 뭔가 적당히 더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머리가 이상하게 묶였네? 아무튼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생각을 하고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끈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내가 요렇게 지금 몇 개 겹쳤어요? 여기에 6개 겹쳤어요. 6개. 6개 겹쳤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옮겨서 시작점에서 결과물로 갈 거거든요. 뭐 어떻게 옮기는지는 상관없어요. 뭐 이걸 여기에 갖다 붙이든 저기 갖다 붙이든 아무 상관없는데 몇 개를 옮겨야 된다? 겹치지 않은 4개. 4개를 옮겨야 된다. 요거는 캐치를 하고 6개가 겹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정말 최선일까? 조금 더 움직여 볼 수는 없을까? 아래 위로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떻게 더 겹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손으로 그려가면서 해도 돼요. 꼭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물 하나 그려놓고 시작점을 여기 저기 옮겨가면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최대한 겹칠 수 있는 게 요렇게 6개까지 겹치고 하나, 둘, 3개만 적당히 옮겨서 결과 지점으로 갈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구체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해보는 거 중요하다. 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을 쉽게 인출해내기 위해서. 아, 나 성형개비를 그때 어떻게 했었는데 어떻게 했더라? 아, 처음과 끝을 비교를 했었지? 이것도 비슷한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내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구체물을 활용해 주시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뒤늦게 막 성향개비로 한번 해봐야지 이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은 구체물로 이것저것 옮기다가 문제의 핵심이 뭐? 최소로 움직인다. 최소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 움직이지 않는 개수를 늘려야 된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 개수를 내가 정하려면 누가 안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하려면 생각이 한번 도약해야 된다고 했죠. 아,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중간 과정을 어떻게 옮기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해 봐야겠다. 요 생각의 도약. 이게 안 되면은 조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한번 옮겨서 어디를 어떻게 옮겼을 때 많이 겹칠 수 있을까? 처음에는 4개부터 겹쳐도 좋아요. 4개 겹치고 뭐 3개 겹쳐도 좋고 4개 겹쳐도 좋고 자꾸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최대한 내가 많이 겹칠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사고력 문제를 제대로 풀고 생각을 제대로 빌드업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생각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연습이 사고력 공부의 핵심이고요.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문풀 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